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리액션 시간, 여러분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리액션 시간이 왔습니다. 어느새 벌써 네 번째 시간이에요. 갈수록 재밌어지죠? 이번에는 어떤 사연일지 봅시다. 자, 그럼 오늘의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47기 양주아입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던 중에 말씀과 기도가 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2019년도 저희 첫째가 3살이던 해에 잽스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3년 동안 주춤하고 있다가 다시 시동을 걸게 됐는데요. 저는 원래 두 자녀와 홈스쿨링을 진행을 하면서 공부방도 운영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추려서 두 가지 질문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먼저 자녀들의 연령별 교재와 수업 방식인데요. 저희 첫째는 여기저기 이제 학원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다는 7살 연령이 되었고요. 둘째는 3살입니다. 일단 첫째 위주로 진행을 해 나갈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언니 옆에서 옹알옹알 말을 따라하는 정도로 되겠지만 이제 수업이 가능한 때가 되면 진도를 어느 털로 이렇게 달리 해줘야 될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요일별로 일단 퐁당퐁당 진행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 두 번째 질문인데요. 공부방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을 때 개별적인 학생들의 진도와 학생 관리에 대한 한눈에 보기 쉬운 관리 도구가 있을까 싶은, 학생들은 기존 레벨과 상관없이 일단 교재 처음부터 수업을 진행을 해라 라는 말씀은 제가 선생님께 들었는데 각자 입시라는 시점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키즈와 베이직은 권수마다 이제 또 수업 진도도 다르고 한데 구분을 어떻게 하고 교재를 펴줘야 하는 건지, 그리고 학생들의 반별로 성취도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달란트라든지 동기부여 관련된 그 보상을 위한 굿즈 같은 것들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보여지는 시스템이 있을까요? 제가 워낙에 깜빡깜빡 잘하는 사람이라서 학생 관리 어플을 따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잽스에 그 정형화된 툴이 있는데 제가 좀 못 찾고 있는 건지 선생님만의 지혜로운 방법을 전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요. Noah is good. Noah is good. Noah is good. Noah is good. The others are bad. The others are bad. Eat from any tree. Eat from any tree. Eat from any tree. Eat from any tree. You will be like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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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you eat the fruit? Do you eat the fruit? Did you eat the fruit? 힘들어. Eve gave it to me. He gave it to me. 이 동영상을 미리 봤는데 애들이 이쁘네요. 엄마 닮아서 뭐 따님들이 다 이뻐요. 그리고 공부 잘하게 생겼는데. 사연을 좀 봅시다. 자녀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던 중에 말씀과 기도가 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좋은 생각이에요. 2019년도 저희 첫째가 3살이던 해에 잽스에 입문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다시 시동을 걸게 됐는데 두 자녀와 홈스쿨링을 진행하면서 공부방도 운영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공부방 충분히 됩니다. 큰 따님이 7살, 그리고 둘째가 3살이죠. 그래서 첫째 위주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동생은 언니처럼 언니 옆에서 옹알옹알 말을 따라하는 정도가 되겠지만 7살짜리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면 되겠고 3살은 그냥 냅두세요. 언니 하는데 옆에서 뭐 장난감 가고 놀고 그러면서도 귀로 입력되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저절로 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두고 7살에다 집중을 하면 됩니다. 가끔씩 3살짜리가 한두 마디 따라하면은 그것도 딱 잡아서 칭찬을 해주면 돼요. 잘하네 잘하네 그러고 칭찬해주면
어느새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메인은 7살짜리 중심으로 수업하면 돼요. 그래서 요일별로 퐁당퐁당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큰 따님 하는 거 보니까 제대로 가르치면 잘하겠어. 처음부터 베이직 나가는 거는 조금 무리고 퀴즈부터 시작하세요. 퀴즈부터 공부 가르치는 매뉴얼대로 하면 됩니다. 매뉴얼대로. 거기다가 뭐 다른 뭐 학원 다니는 얘기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말고 우리 수업의 매뉴얼 그대로 진행하면 돼요. 그래서 얘 하는 거 보니까 그냥 혼자서도 잘 따라하는데 뭐 잘 따라 할 때마다 폭발적인 칭찬해주고 잘했으면 안아주고 그런 것만 잘해도 잘할 것 같아.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비슷한 맥락으로 두 번째 질문인데요. 공부방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을 때 개별적인 학생 진도와 학생 관리에 대해 공부방으로 운영할 때요. 지금은 내가 추천하는 거는 7살짜리 중심으로 얘 친구라든가 동네 애들을 붙여서 한 서너 명짜리 클래스를 운영하는 게 좋아요. 개별적인 학생증도 그렇게 필요 없어요. 단체로 같이 가면 돼요. 한눈에 보기 좋은 관리 도구가 이게 뭐 다른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만들어 쓰는 건 있는 것 같은데 교재 처음부터 진행하라는 말씀은 제가 선생님께 들었는데 각자 입시라는 시점이다. 아니 지금 7살짜리 데리고 무슨 입시 걱정이야. 우선은 내가 이번에 써낸 정철의 AD 영어학습법 그 책을 몇 번을 읽으세요. 몇 번을 읽어야 지금 레벨 뭐 이런 얘기가 좀 없어져요. 그래서 기존 레벨이고 뭐고 필요 없이 애들 영어 가르치는 거는 이 통에다가 물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통에다가 물을 계속 채워서 얼만큼 올라가냐가 이 잽스에서 보는 레벨이거든. 보통 일반 뭐 사회에서 하는 레벨 테스트 그러면 뭐 글씨를 아나 테스트하고 비동사를 아나 테스트해보고 뭐 간단한 인사할 줄 아나 뭐 그러면 얘 레벨 뭐라고 그래서 빈자리 집어넣고 그러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고 교재 처음부터 무조건 처음부터 하라는 대로 진행하세요. 매뉴얼대로. 얘네들은 아주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이야. 똑똑해. 그리고 이쁘고 아주 양호해요. 그래서 교재를 처음부터 진행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애들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데 오염시키지 마세요. 입시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대로 하면은 아마 초등학교 끝나고 중학교 들어가면은 미국에서 학교 다니다 왔냐는 소리 들을걸? 그 정도 수준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입시 걱정 같은 건 하지 마세요. 홈스쿨 키즈와 홈스쿨 베이직. 키즈 하세요. 키즈부터 들어가요. 아까 얘가 따라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키즈 하면 되겠고 베이직 들어가도 되는데 7살짜리는 조금 좀 버거울지도 몰라. 8살부터는 괜찮거든. 건수가 잉스바가 이렇게 올라가고 잉크가 올라가고 잉포가 나가잖아요. 똑같이 진도 맡아서 뭐 따로 가리지 말고 그냥 스케줄대로 쭉 나가면 돼요. 그러면 애들의 영어가 꽃씨를 심으면은 쭉 올라가서 꽃망울이 이렇게 달리면서 꽃봉오리가 열리잖아. 그것처럼 때가 되면 다 열린다니까. 엄마들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하고 달라. 이 공부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수업 진행하는 그 매뉴얼대로 하세요. 여기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보여지는 시스템이라는 게 매뉴얼에 다 있다니까.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 미리 자꾸 하지 마시고 하려고 그러면은 아예 지금부터 큰딸 친구들 걔네들을 몇 명 모아서 하는 게 좋아요. 퀴즈부터 하라니까. 초등학교 1학년까지는 퀴즈가 괜찮아요. 초등학교 1학년이 그 애매하거든. 베이식으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퀴즈로 들어가도 되고. 근데 조금 공부머리가 좀 딸리는 것 같다 그런 날카롭지가 않은 애들은 퀴즈가 맞아요. 왜냐하면 퀴즈하고 베이식은 뭐가 다르냐면 청크의 길이가 달라. 퀴즈는 두세 단어를 넘어가지 않게 내가 조절을 해놨어요. 청크의 크기가. 그런데 베이식은 서너 단어로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수용력이 약간 부족할 경우에는 베이식이 약간 부담될 수가 있지. 퀴즈에 노래도 있고 율동도 있고 쭉 있어서 유치원 냄새가 나는 것들이 괜찮아요.
나는 그 동생도 있고 그래서 키즈를 추천하는 거예요. 동생은 옆에 끼어서 깍두기? 그 깍두기를 그냥 같이 노는 거예요, 옆에서. 근데 나중에 보면 얘가 잘한다니까, 이 깍두기가. 근데 얘가 3살짜리기 때문에 우리말도 완성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 우리말은 5살쯤 돼야지 완성이 되거든. 그래서 그냥 장난감 갖고 놀고 뭐 언니 하는 거 방해하고 뭐 이러면서 하는 대로 놔둬. 조금 크면은요, 언니 보고 동생 가르치라고 그러면 가르쳐. 끼고 앉아서 가르친다니까. 아주 예쁘게 키울 수 있어요. 다른 학원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괜히 애들을 이상한 데 데리고 다니면서 오염시키지 말라고. 지금 아주 이쁘게 잘 크고 있는데 집에서 하라고. 집에서 공부방을 한 반 정도를 하면서 노하우를 좀 쌓아야지. 경력도 없이 왜 나무 애들을 잔뜩 가르치려고 그래. 그거 동네 뒤져보면 애들 꽤 있을 텐데 걔네들 데리고 해요. 얼마나 재밌어. 내가 다른 애들 가르치라는 게 혼자 하는 것보다는 몇 명이 있으면 자기네들끼리 경쟁도 되고 그래서 공부가 돼요. 내 새끼 둘만 앉혀놓고 가르치려면 그게 만만치 않다니까. 그런데 다른 애들이 이렇게 있으면 애들이 교우 관계도 생기고 서로 잘해주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애들이 살아가거든. 그렇게 같이 가르치는 게 좋아. 은근히 경쟁도 시키고. 그래서 공부방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혼자 가르치는 거는 엄마도 빨리 지치고 애도 빨리 지쳐. 재미가 없거든. 공부방을 내 새끼 데리고 친구들 데리고 하나를 스타트를 해요. 그래갖고 웬만큼 돼. 그래서 얘들이 너무 잘한다 그러면 키즈를 끝낼 필요도 없이 그냥 베이식으로 가도 돼. 얘네들은 키드 중간에 키드 1년차 정도 하고 그다음에 베이식 1년차로 넘어가도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경력이 쌓아서 이제 노하우가 딱 생기잖아. 그러면은 그때 드디어 이제 영업적인 거를 하는 거지. 뭐 영업적인 거 하고 싶어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내 새끼 데리고 노하우를 쌓으세요. 그거 한번 실패하고 나면 후유증은 오래 간다니까. 나무 새끼 데려다가 이 하다가 잘 안 됐어. 깨졌어. 그러면 이게 참 힘들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 노하우라는 게 애들하고 비비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이러면서 방법을 찾아내고 이게 좀 짬밥이 좀 쌓여갖고 동네 애들 가르쳐야지. 처음에는 내 새끼 데리고 좀 가르치는 게 좋아. 원래 자기 새끼 가르치는 게 제일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걸로 한번 해봐야 돼. 왜 어려운가 하면은 자기 새끼 가르치는 게요, 자꾸 욕심을 내. 그리고 애는 엄마한테 자꾸 개길라고 그래요. 엄마 그러고 봐줘 뭐 그러고선 그러는데 거기서 노하우를 터득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교수법이 칭찬 교수법. 발음이 뭐 비슷하게 나오면은 깜빡 넘어가면서 어쩜 그렇게 잘하니? 너무너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옆집 애를 또 칭찬해주면은 우리 집 딸이 말이야. 우리 집 딸이 또 셈이 나갖고 더 잘하려고 그래. 이렇게 이제 경쟁 붙여가면서 하면은 노하우는 터득하게 돼 있어요. 아까 엄마 인상을 보니까 금방 터득하게 생겼네, 뭐 인상이. 정리하면 처음에 할 때 내만 가르치지 말고 동네에 데려서 같이 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내 아이만 데리고서 뭐 몇 달 한 다음에 또 해도 되고. 그랬을 때는 이제 진도 차이가 조금 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만은 그렇게 재미나게 해보세요. 한 클래스 성공했다. 그럼 그 다음에 되기 시작하는 거야. 클래스를 시작했다 그러면은 정식으로 해야 돼. 정식으로 수업 시간 정해놓고 수업 땡 하고 종치문 시작하고 땡 하면 끝나고, 요 종 같은 거 그거 몇천 원 안 해. 그거 땡땡땡 그러고 시작하고. 내가 왜 전부 다 강의해 놨는데 수업하는 방법. 자, 그러면은 열심히 잘해 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